네, 오늘은 부동산 투자기술천에서 37번 부동산 시장을 알아야 경매 시장에 나온 물건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잘 안다는 것과 부동산을 잘 안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기초가 튼튼해야만 경매 물건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의 권리 분석만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경매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를 배우고 초보 경매 투자자들이 처음으로 도전하는 물건이 아파트나 빌라 이런 물건입니다. 그 이유는 권리 분석상의 난이도가 다른 물건들보다 낮은 물건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격 조사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은 대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물건들보다 가격 조사도 조금 편한 편입니다. 하지만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의 부동산, 그리고 상가, 단독주택, 토지, 공장 등의 물건은 같은 부동산이지만은 기존에 하던 아파트나 빌라보다는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부터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하나의 부동산에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융합된 물건을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38번을 보면은 부동산 경매의 권리 분석 방법과 권리 분석 시 체크해야 할 내용으로 매각 부동산에 대해 말소 규정 권리를 바탕으로 권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해 취유 가능 여부나 또 인수 또는 소멸되는 권리를 파악하고 또 인수되는 금액이나 예상 배당액을 고려해서 입찰가를 분석하는 작업이 권리 분석입니다. 임차인과의 관계나 상속세, 증여세 등의 당해세, 또 법률 사무과의 다툼으로 인해 배당 순위가 달라질 수 있고 권리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입찰자가 추가로 인수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을 통해서 매각 부동산에 대해 하자가 없는지를 조사하고 예상 배당액이나 추가적인 인수 금액을 고려해서 입찰가를 판단해서 적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제공한 서류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서류 외에도 민법이나 민사집행법, 그리고 부동산 공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나 각종 사례 등을 분석해서 부동산 경매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각 부동산을 권리 분석할 때 체크해야 될 내용으로는 등기부 등본상의 매각으로 인해서 말소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하고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이런 부분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매각되는 물건에서 매각 물건에 포함되지 않는 제시 외 물건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전세권자하고 배당 요구 종결에 자기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또 배당 요구 종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했는지 또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인지 이런 건 중요하니까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정 지상권이 있는지 그 다음에 유치권 신고가 있는지 그리고 체납관리비가 또 있는지 또 인수되는 공과금이 있는지 법정 기일 내에 당해세가 있는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실제 채권액이 없는데 최선순위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때 보통 뭐 허수아비 건저당처럼 채권액은 다 은행에 금융권에 다 갚았는데 등기부 등본에 건저당이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는 실전 경매 물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채권액은 다 갚았는데 건저당이 최선순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럼 그 뒤에 만약에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다고 했을 때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거로
바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소 기준 권리로 잡혀 있던 건저당이 채권액이 없는 최선 수리로 잡혀 있을 때는 여기 소멸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걸 인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입찰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39번은 부동산 경매의 권리 분석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7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중요한 부분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분,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확정 일자를 받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에서 말소 기준 등기란 것은 검증 거래를 위해 설정한 부동산 등기 중에서 경매 신청이 가능한 등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의 성립 요건은 등기부상에서 가장 먼저 등기된 채권이고, 그리고 돈 받고 소멸되는 채권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는 지금 7가지인데 이 종류는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접수 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살펴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는 7가지인데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담보 가등기라 했지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거는 아닙니다. 담보 가등기입니다. 그리고 접수일자라는 것은 등기부 등본상에 각구와 을구에서 이 저당권, 건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으면은 최선 순위로 접수일자가 잡힌 것, 이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외에 추가로 하나 더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이 전세권 등기입니다. 자, 전세권은 어떤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냐면은 집합 건물,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이럴 때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집합 건물이거나 건물일 때는 일부가 아니고, 자,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는 등기는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 그리고 이 외에 추가적으로 되는 것이 전세권 등기인데, 여기는 집합 건물이나 건물의 전체,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됐을 때는 말소 기준 등기가 안 됩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바깥에 살 수도 있고 2층에 주택을 전세를 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안 되고,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전 경매에서 이런 사례가 나오면은 초보 경매 투자자들은 어려워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권의 경우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선 최선순위 전세권은 말소되지 않는 것, 쉽게 말해서 인수된다는 것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란 것은
자, 말소, 인수와 소매를 기준을 잡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선 거는 선순위는 인수가 원칙인데 전세권도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선순위 전세권이 예외적으로 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자, 전세권이 건물 전체에 설정된 상태에서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 신청을 하면은 말소가 됩니다. 자, 이럴 경우는 자, 말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자기가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을 1억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고 하니까 소유자가 부동산 경기 하락기다 보니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세 보증금은 1억인데 경매를 신청하다 보니까 7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7천만 원 받고 3천만 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 잔액 3천만 원 받지 못하고 말소가 되는 겁니다. 전세권이. 그래서 자기는 결국에 7천만 원 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해도 자기가 배당 요구를 했는데 자 5천만 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리 해도 전세권은 말소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은 최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 신청을 하면은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1억의 보증금을 다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순위 전세권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 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를 전세권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낙찰받고 들어오면서 이 전세권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전세 보증금 1억을 주든지 해야 되겠죠. 전세권 설정을 말소시키려고 하면은 자, 그렇게 된다는 거.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수와 소멸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91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3항을 보면은 91조 3항을 보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매각으로 소멸된다. 다시 보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뭐보다 어디에 대항할 수 있을 때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사항에는 이 외에 사항을 보면은 3항 외에 그러면은 이것은 결국에는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으면은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했는데 이거 외에는 자 이거는 대항할 수 없는 경우고 그럼 이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이 자 결국에는 이거는 대항할 수 없는 경우인데 이 외니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결국에는 매수인이 인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대항할 수 없게 되면은 매각으로 소멸되고 자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게 되면은 매수인이 인수를 하게 된다는 거. 이런 부분 중요하니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자, 그 중에서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이 1억인데 배당 요구를 했는데 5천만 원 밖에 못 받아도 자기 잔액 5천만 원 보증금이 남았지만은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여기 민사집행법 91조 상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포함해서 말소 규정 권리는 총 7가지가 된다. 이 내용까지 아시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와 같은 등기들 간에는 설정 순수대로 서로 간의 우열순위가 결정되는데 자 설정일이 가장 빠른 접수일이 가장 빠른 등기 접수일이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돼. 자기가 말소 인수와 말소의 기준이 되는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니까
요 설정일이 가장 빠른 등기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소 기준 등기일 이후의 등기는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빠른 권리관계의 다툼에 관한 등기, 쉽게 말해서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빠른 등기나 권리는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권리가 어떤 게냐? 가처분, 가등기,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빠른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빠르니까. 빠른 가처분,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빠른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을 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책임져야 한다. 결국엔 인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순위를 불문하고, 이거는 말소 기준 권리하고는 관계없어. 이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대장입니다. 순위가 관계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순위를 불문하고 인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유치권, 법정지상권입니다. 이거는 등기부에 공시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부를 봐도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법정지상이 성립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위 불문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대장이에요. 그래서 자, 유치권이 그는 신청을 하면 그럼 유치권이 성립되느냐? 그건 아니고 허위 유치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성으로 정말 유치권이 인정될 때, 이때는 순위 불문하고 대장이 된다는 거죠. 공시도 되지 않아요, 등기부에. 그리고 법정지상권도 정말 성립될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때 공시는 되지 않지만은 순위를 불문하고 인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된다.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단지 허위 유치권, 법정지상권도 성립되지 않는 것은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성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때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40번을 보면은 매각 부동산에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데 인수해야 하는 등기가 있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은 인수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후순위면 당연히 소멸돼야 되는데, 특별하게 후순위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등기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실정 경우에서는 아주 중요하니까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라 부르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를 하는데, 선순위는 낙찰자가 모두 인수를 해야 되고 후순위는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외회적으로 후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인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도 중요한 별 5개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실전 경우에서. 예고 등기입니다. 후순위지만 인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가처분,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가처분, 그 다음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가처분, 요 3가지, 예고 등기,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가처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가처분. 이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데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다. 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번. 자, 부동산 경매의 권리 분석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가. 자, 시중에는 책이, 경매 서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자기가 경매를 하면서 낙찰받은 내용을 수기로 형식으로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볼 때 거기에서 잠깐 등장하는
그 개인별 낙찰받은 물건이 또 사안별로 권리 분석은 생생한 현장 감각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쉽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자기가 경매받은 부분만 위주로 책을 쓰다 보니까 체계가 조금 없는 부분이 단점이다. 그래서 그걸 전체로 생각하고 경매를 배워 나가면은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전 경매에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전 경매에서 적절히 응용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책 한 권의 그 실제 이는 낙찰 수기를 보고 경매 전체를 볼 수는 없다는 거지. 실전 경매에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수준에 맞는 권리 분석에 대한 공부를 해 나가면서 경매를 처음부터 너무 자세하게 전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큰 틀 안에서 나무가 아닌 숲을 보겠다는 자세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매를 해 나가기가 쉽고 이해하기도 쉽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을 한 목적이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할 권리가 뭔지, 그리고 인수할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인수할 권리는 어떤 권리를 인수해야 되는지, 인수할 돈이 있으면 그게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틀을 가지고 경매 공부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권리 분석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돈과 관련된 등기부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등기부에 보면은 돈과 관련된 권리가 있는데 거기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이거는 다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압류 누가 합니까? 지자체나 국가에서 세금 안 내니까 합니다. 돈과 관련된 거죠. 가압류,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니까 일단 소송 시작하면서 그 재산을 매도할까 싶어서 가압류를 해놨고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채권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저당권, 은행이나 개인이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을 잡습니다. 건저당도 마찬가지고. 담보가등기도 실제는 건저당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돈과 관련된 게 있는데 경매질서에서 항상 말소되는 이 돈과 관련된 권리를 말소기준권리 또는 말소기준등기라고 시청하고 있다. 그래서 말소기준권리나 말소기준등기는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설정된 권리들은 전부 말소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설정된 권리들은 전부 말소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 나가면은 경매가 그래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임차인 문제도 있는데 말소기준권리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늦으면은 대항력이 없어요. 근데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빠르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으면은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으면은 그걸 자기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대항력이 없으면은 낙찰자하고는 낙찰자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을 공부하면서 일정한 단계를 설정해 두고, 일정한 단계란 것은 경매를 처음 시작하면 1단계부터 한 10단계 정도까지를 설정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단계별로 10단계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그 어려운 권리 분석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단계를 설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1단계도 못하는 사람이 5단계, 6단계를 접근하다 보니까 경매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소와 인수의 원리만을 익히고 그런 마음으로서 접근해가지고 등기부상의 권리와 임차인의 권리가 모두 전부 말소되는 게 있습니다. 등기부상의 권리, 임차인의 권리가 모두 전부 말소되는 것. 이런 물건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입찰에 도전해 나가는 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사이트 무료 사이트입니다. 그것보다는 유료 사이트 하나 정도는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 유료 사이트에는 권리 분석을 거의 90% 이상, 약간의 실수는 있지만은 90% 이상은 권리 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모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경매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료 사이트 하나 정도는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자,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 규정 권리보다 빨라서, 자, 다시 말하면은,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 규정 권리보다 빠르면 어떻게 됩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지만, 선순위인데 확정일자도 받아놨어. 그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겠죠. 받아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을 빨리 하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확정일자도 받았어. 그래서 배당 요구를 신청을 하면은 그럼 낙찰자 인수할 거예요. 없는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에 두 번째 도전을 해 나간다는 거죠. 부담이 없는 거죠, 실제. 임차인은 보증금을 인수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물건, 가벼운 물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이걸 거치고 나면 또 3단계 목표 설정해서 이렇게 10단계까지 가다 보면은 모든 대부분의 경매 물건을 권리 분석해 나갈 수 있고 입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배당 분석을 통해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까지 계산해낼 정도 실력이 이제 중고수 정도가 되는 거죠. 배당 분석을 해서 낙찰자가 내가 얼마 보증금을 인수해야 된다. 또 어떤 권리를 인수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계산해낼 정도의 실력이 쌓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특수 물건이라 해가지고 경매 특수 물건 해가지고 위장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가장 임차인. 실제는 임차인 아니면서 최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이나, 그리고 전입신고가 빨리 돼 있다, 그 말소 규정 권리보다 일찍 돼 있다는 이유를 해서 사실 자기는 임차인이 아니면서도 임차인 그 소유자가 짜고 임차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 그 다음에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등의 특수 물건 해결 방법을 관심 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것이 이제 경매 고수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42번을 보면은, 자, 부동산상의 권리 중에서 인수하는 권리와 소멸하는 권리, 이 부분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부동산의 권리나 선순위로 부동산에 등기된 권리가 있다면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 부분. 그리고 선순위일 경우에는 인수하는 부동산 권리는 어떤 게 있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그 다음에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지역권 등이 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대표적인 권리가 말소 규정 권리보다 먼저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춘 경우, 이런 경우 매수인 인수해야지.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말소 규정 권리보다 빨리 한 임차인이 했으면은 그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결국에는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입찰할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결까지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보증금을 주세요 배당 신청을 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것이 입찰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 인수를 하는 것이고 배당 요구 신청을 했으면은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 매수인은 물론 매각 대금이 적어서 배당을 보증금 전액을 못 받았을 경우는 잔액 부분은 그 매수인이 인수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등기부상의 권리로 인수한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에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자 여기서 등기부상의 권리로 등기부 등록을 보니까 인수한 권리인데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거지. 앞서서 등기되어 있는 가등기, 가처분, 전세권, 지상권, 판매 등기, 그다음 임차권 등기, 예고 등기 이런 거는 인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경우로 말소되는 이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은 대부분 인수를 하는데 근데 이 선순위인 경우는 선순위인데도 말소가 되는 거예요. 왜? 돈과 관련된 거는 말소가 돈 받고 나면 끝이니까 말소되는 권리는 어떤 게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보증금 받으면 되니까 보증금 받고 나면은 임차권 등기 말소가 된다. 선순위라도 그다음에 가등기가 담보가등기. 내가 건저당하고 똑같다고 했죠. 돈 받을 거 돈 받고 나면은 말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 등의 가등기. 저당권 결국 돈 다 주세요 해가지고 돈 받고 나면은 결국에는 말소된다. 전세권자도 전세 보증금 받기 위해서 경매를 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받고 나면은 자기가 선순위 전세권자라도 말소가 된다.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도 보증금 주세요 하고 배당 요구를 하고 나면은 그로 끝납니다.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임대차 등기권자 그리고 대항력을 포기하고 배당 요구를 했다면은 배당 받고 소멸을 한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미배당이 있으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1억인데 배당을 5천만 원 받았어. 그럼 5천만 원 못 받은 미배당금이 발생하면은 그때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이면은 인수하게 되는데 돈과 관련된 거는 말소를 하게 된다. 어떤 거?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돈과 관련 임차 보증금 받고 나면은 말소가 된다. 자, 가등기에 의한 담보 가등기도 건저당과 성격이 같기 때문에 돈 받고 나면은 말소가 된다. 저당권 설정 등의 가등기도 돈 받고 나면은 역시 말소된다. 전세권자도 전세 보증금 주세요 경매 신청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전세 보증금 배당 받고 나면은 말소된다. 배당 요구를 한 경우도 배당 받고 난 다음에 말소가 된다.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임대차 등기자도 대항력을 포기하고 배당 요구를 한 즉시 대항력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했다면은 배당 받고 소멸한 것이 원칙인데 자, 다 배당을 보증금을 전액 배당을 못 받았을 때는 미배당금이 발생하면은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든 후순위든 간에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 뭐냐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대장님들 법정 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예고등기, 그 다음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이런 거는 후순위든 원래 선순위는 인수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후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는 법정 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예고등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이거는 후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인수를 해야 됩니다. 너무도 중요한 별 5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다툼에 관한 가처분이 후순일 때, 후순인데도 가처분이 소유권 다툼에 관한 가처분일 때는 후순이라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를 하게 되면은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소유권 다툼에 관한 가처분이 후순인데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를 하게 되면은 매수인이 자기가 매각대금 다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 잘 판단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43번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내고 권리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